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2일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5% 이상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4%, 시총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이 다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금융 지주만이 플러스 3%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은 하락폭이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은 확실히 엄청 큰 하락폭이 발생 중이에요. 일단 차기 미 연준 의장의 이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전체 자산에 대한 어떤 큰 하락폭이 발생을 했는데,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어떤 큰 하락이 나왔고, 금융이나 헬스케어, 어떤 소비재 쪽에서는 그래도 이걸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장에서도 이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금선물인데, 안전자산 이때까지 쭉 상승해 오던 금에서 큰 하락이 나왔고, 이건 은선물인데 최근 아주 급등하던 은 가격 역시도 30%의 하락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큰 충격이 있었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개인이 두 번째로 순매수를 많이 한 상품이 은 관련 ETF였는데, 이런 것을 잘못 따라가면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전체적인 큰 조정이 시작되었고, 비트코인 역시도 큰 하락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도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자산시장 전체적인 큰 조정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금토일 사이 이런 큰 폭락 이후에 오늘 월요일 우리 코스피 시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5200에서 시작한 지수는 5% 하락해서 4900선으로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언급하고 제 개인적인 뷰는 이 초록색 선이었죠. 5200을 넘어가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제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피를 크게 봤을 때 이 기준선, 이 검정 기준선을 오늘 검정 기준선에 막히면서 오늘의 하락은 끝이 난 거예요, 코스피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봐야 되는 건데, 내일도 당연히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검정선에 내일 걸리게 될 텐데, 이 검정선 밑으로 코스피가 내려오면 어떤 상승 압력이 작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고 이 검정선 위로 올라간다면, 저는 코스피가 그 다음 채널인 6150포인트, 61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투자가 편해지려면 이 검정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내면 약간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조정 기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시작된다면 빠르게 빠지고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길이 될 것 같아서, 코스피가 이 검정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저는 6천을 바라보는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선인 5200을 넘은 이상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나스닥인데, 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이렇게 쭉 이으면 이렇게 저점이 이어지다가 이 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되는 경우 여기가 고점이 됩니다. 그러면 저점, 고점은 이 숏배팅의 진입 구간을 잡는 방식인데, 그럼 이 포인트는 숏의 포인트였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스닥을 이때까지 상승시킨 기술주에 대해서 아주 비싸고 좀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역시도 채널 상단에 닿였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에 닿이고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어떤 하락세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락폭은 확실히 기술주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은행 JP모건인데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무너지고 있지만 은행주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역시도 채널 상단에 닿여 있지만 그래도 큰 저항 없이 이 정도 저항에서 다시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초록선에 닿았을 때도 수익 실현이 아니라 은행주로 돈을 좀 넣어두었는데, 자, KB금융지주인데 이렇게 하나 둘 뚫으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하루 더 하락을 하고 이 보라선에 닿인 뒤 이 선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혹은 제가 기다리던 좀 미국 기술주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오히려 저는 은행 쪽에는 지금 시장의 변화에 좀 유리해지는 움직임이 은행 쪽에선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자, 네이버도 여기서 하나 둘 뚫고 밟으면 간다라고 했을 때 뚫은 상태에서 저는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오늘 이 선을 리테스트로 밟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는 구간이라고 보고, 기대 수익률 역시도 90%로 아주 크게 나오는 자리고 하프선만 가더라도 47%로 기대 수익률이 크게 열리는 자리라서 시장 전체의 조정이 아닌 시총이 높은 반도체 위주로 조정이 나온다면 은행이나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해서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 자, 저는 현대차 역시도 상승으로 받아줘야 어떤 기술주의 하락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52만 원 선을 넘으면서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조정폭 역시도 제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차 역시 이 선과 이 선의 중간선까지도 열어두고 별다른 비중 축소 없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우선주인데 저는 우선주가 이 하프선 기준에서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늘 움직임은 확실히 이 기준선의 밑으로 밀려나버린 모습인데, 다시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기준선 근처로 빨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시장에 안심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 역시도 오늘 하락폭이 적어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장중에도 좀 외인 매수세도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기아차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이런 형태이고, 이걸 뚫은 이후에 리테스트의 움직임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리테스트를 하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온다고 본다면 지금 기준에서 5% 정도 더 하락하는, 만약 14만원대가 온다면 저는 아주 좋은 기회로, 아주 좋은 상승 신호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역시도 지금같이 큰 하락폭이 이어진다면 하루 이틀이면 닿을 수 있는 가격이 이 14만 1,000원짜리다. 이 14만 1,000원짜리에 기아가 도달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뒤부터 저는 기아차에 좋은 자리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어떤 근거는 미국 시장에 돈이 이때까지 집중되어서 몰려 있었고, 저는 이 돈이 이머징 마켓으로 분산되는 시기가 왔다. 25년 동안 그랬고 26년 동안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올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나스닥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혜택은 이 코스피가 가져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코스피 자체가 아직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분간은 코스피가 조정을 겪겠지만 코스피의 조정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전 세계에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은 코스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외국인 매수세로 우리한테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외국인 매수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저는 집중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총 상위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나스닥과 기술주에서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이런 기업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너무 좋은 매출이 나와 있고 너무 좋은 시기고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미래가 너무 좋은데, 근데 미국 기술주가 빠지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완전 폭락을 하진 않겠지만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도체가 상승폭이 제한됐는데도 코스피가 상승을 하려면 그 외에 뭐가 있나를 봤을 때 저는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네이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주식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좋은 자리에 들어온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 프리장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는 많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코스피가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자산 시장의 폭락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동차와 금융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거래일이 꽤 많이 남았는데 조정의 기간도 꽤 많이 남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면 잠시일 거라 생각하고 모두 파이팅해서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